프로 선수 생활을 오직 한 클럽에서 보낸 사람을 원클럽맨이라 부르는데요. 돈이나 명성에 따라 팀을 옮기지 않고 오직 한 클럽에서만 헌신한 선수들이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축구 생활을 한 클럽에만 헌신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클럽맨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선정한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과 한 클럽당 한 명의 선수만을 선정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아스날의 영원한 캡틴 토니 아담스입니다. 아담스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총 400경기 동안 아스날에서만 활약한 선수인데요. 그는 아스날 유스부터 시작해 1983년 아스날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그는 86-87 시즌 리버풀을 상대로 리그컵 결승에서 승리하며 프로 첫 트로피를 차지했고, 이후 1988년부터 21세의 어린 나이로 아스날의 주장원장을 차기 시작했죠. 어린 나이임에도 뛰어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끈 아담스는 리 딕슨, 나이젤 윈터본, 스티브 불드 등과 함께 포백을 구성했고, 이들은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하며 철의 포백이라 불렸습니다. 88-89 시즌 아담스는 주장 완장을 차고 18년 만에 아스날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후 90-91 시즌에는 단 1패만을 기록하는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92-93 시즌에는 리그컵 우승과 FA컵 우승으로 더블을 차지하게 되죠. 아스날은 FA컵 우승으로 UEFA컵 위너스컵 출전 자격을 얻었고, UEFA컵 위너스컵에서 파리 생제르맹, 파르마 등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스날 팬들은 그를 응원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을 떨쳐냈죠. 그의 부활에 힘입어 아스날은 97-98 시즌 리그와 FA컵 우승을 차지해 더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아담스의 마지막 시즌인 01-02 시즌, 그는 다시 한번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마지막 시즌에 더블을 달성하고 은퇴하게 되는데요. 그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모두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유일한 잉글랜드 팀의 주장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죠.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로마의 황제 프란체스코 토티입니다. 토티는 로마에서 785경기에 출전해 307골을 기록하며 로마 최다 출장자와 최다 득점자에 올라있는 선수인데요. 그는 세리에A에서도 250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2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는 1992년 16세의 나이로 로마에 데뷔했는데, 94-95 시즌부터 로마의 주전 선수로 자리매김했고, 97-98 시즌부터 세리에A 최고 수준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1998년부터 로마의 주장 원장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부임하면서 AS 로마는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카프 등과 함께 토티는 00-01 시즌 리그 30경기 13골을 득점하며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00-01 시즌 로마는 1983년 이후 첫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 스파텔리 감독이 로마의 지휘봉을 잡게 되며 로마는 다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06-07 시즌 토티는 26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리그 준우승,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이뤄냈죠. 이 시즌 유럽 최고의 활약을 펼친 토티는 유러피언 골든슈까지 수상했습니다. 그 후 10-11 시즌까지 계속해서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가며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에이스로 활약했는데요. 2013년에는 군나르 노르달의 225골 기록을 깨며 세리에A 역사상 최다 득점 2위에 올랐고, 13-14 시즌 38세의 나이로 맨시티와의 챔스 경기에서 득점하며 라이언 긱스의 기록을 깨고 대회 역사상 최고령 득점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후 토티는 16-17 시즌 종료 후 로마에서 은퇴하며 영원한 로마의 원클럽맨으로 남게 되죠.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카탈루냐의 심장, 카를레스 푸열입니다. 푸열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총 593경기 동안 바르셀로나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인데요. 그는 바르셀로나 유스팀부터 시작해 라이트백으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한 선수입니다. 이후 1999년 바날 감독에 의해 라리가 데뷔전을 치른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푸열은 03-04 시즌부터 바르셀로나의 주장 완장을 차게 됩니다. 푸열이 주장 완장을 찬 이후 바르셀로나는 황금기를 보내게 되는데, 04-05 시즌 호나우지뉴 등의 활약으로 커리어 첫 번째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고, 05-06 시즌에는 라리가 2연패와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스날을 꺾고 비기어를 들어올렸죠.
푸올은 0506 시즌 UEFA 클럽 대항전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0809 시즌 펩 과르디올라의 지도 아래 바르셀로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라리가 우승과 코파 델레이 우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스페인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바르셀로나는 레알과의 엘클라시코에서도 6대2 대승을 거두기도 했죠. 이후 1011 시즌에도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챔스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챔스 결승전 맨유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펩의 바르셀로나는 역대 최강의 팀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고 푸올은 세 번째 비결을 들어올렸죠. 이후 푸올은 13-14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게 되는데요. 그는 은퇴까지 라리가 6회, 코파델레이 2회, 챔피언스리그 트로피 3회를 안겨주며 바르셀로나의 황금기를 이끈 레전드로 남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맨유 최고의 11번 라이언 긱스입니다. 긱스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맨유 소속으로만 총 927경기에 출전한 선수인데요. 이런 그는 EPL이 출범하기도 전인 1991년 에버튼을 상대로 데뷔했습니다. 이 경기 이후 훌륭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는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주전 자리를 차지한 후로도 큰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맨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98-99 시즌 아스날과의 FA컵 4강전에서 긱스의 골로 인해 맨유는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결승에서는 뉴캐슬까지 꺾으며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부터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며 힘든 경기를 했는데 바르셀로나와 뮌헨을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거두며 2승 3무로 간신히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유벤투스와의 4강 1차전 긱스는 후반 추가 시간 먼저 실점한 상황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는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2차전에서 인자기에게 2골을 허용하며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유는 3골을 추가하며 극적인 결승 진출을 이끌어냈죠. 결국 맨유는 뮌헨과 챔스 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 결승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제골을 내주며 1대0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후반 추가 시간까지 1대0이 계속되자 뮌헨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베컴의 코너킥으로 인해 승부가 뒤집히기 시작해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추가하며 비기어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맨유는 잉글랜드 클럽 최초이자 유일한 트래블을 달성하게 되죠. 트래블 이후에도 맨유는 EPL 3연패를 기록하며 유럽의 강호로 자리매김하는데요. 07-08 시즌에는 챔스 결승에서 첼시를 꺾으며 세 번째 챔스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까지도 긱스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며 맨유의 기둥으로 활약했습니다. 그 후 그는 13-14 시즌을 끝으로 맨유에서 은퇴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AC 밀란의 영원한 캡틴 파울로 말디니입니다. 말디니는 1990년부터 AC 밀란 소속으로만 총 902경기에 출전해 AC 밀란 최다 출장자에 올라있는 선수인데요. 이런 그는 어려서부터 재능을 보여주며 16세의 나이에 1군에 이름을 올려 교체 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체 출전 1년 후 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이 시대의 AC 밀란은 바레시, 타소티, 그리고 오렌지 삼총사까지 있었던 당대 최고의 팀이자 역사상 최강의 팀 중 하나로 종종 거론되는 팀이었고 이런 밀란의 영광의 시대에서 말디니는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철의 포백을 이루었습니다. 말디니, 바레시, 코스타 쿠르타, 타소티로 이루어진 밀란의 수비진은 축구 역사상 최강의 수비진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수비 라인이었는데 87-88 시즌 이들은 시즌 내내 14골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밀란의 리그 우승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AC 밀란은 유러피언컵 2연패에 성공했고 챔피언스리그 출범 전 마지막 2연패를 달성한 클럽이 되었죠. 91-92 시즌 세리에아에서 저조한 득점력에도 불구하고 수비의 힘으로 무패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AC 밀란은 카를로 안첼로티의 지휘 아래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안드레아 피를로, 안드리 셰프첸코, 알레산드로 네스타 등이 가세하며 막강한 선수단을 보유하게 되었죠. 말디니는 캡틴으로서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02-03 시즌 라이벌 유벤투스를 격파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말디니는 이해 나이에 맞지 않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발롱도르 3위에 올랐죠. 말디니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센터백으로 출장하는 경기가 많아졌는데요. 06-07 시즌 말디니는 센터백으로 큰 활약을 보여주며 AC 밀란의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06-07 시즌 유럽 클럽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후 08-09 시즌을 끝으로 AC 밀란에서 902경기, 리그 647경기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그의 등번호인 3번은 영구 결번이 되었죠. 지금까지 원클럽맨 탑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선정한 선수들 외에 폴 스콜스, 제이미 캐러거, 프랑코 바레시 등의 선수들도 원클럽맨인데요.
이런 원클럽맨들은 돈과 명성을 포기하고 한 팀에서만 뛸 정도로 팀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현 시대에는 보기 힘든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유형의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원클럽맨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